제주 주변 해역에서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수가원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제9회 해양수산정보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안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식어장 빈산소수괴 발생 예측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셜 뉴스 이수민입니다. 여러분, DHA, EPA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참치캔에 적혀 있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뇌와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근데 이 참치와 참다랑어가 같은 말인가 하는 궁금증 가진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참치는 다랑어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참치, 즉 다랑어는 그 종류가 무척 많은데요. 다만 귀천이 있습니다. 이 극강의 미식으로 일컬어지는 참다랑어가 바로 귀족인 셈인데요. 이 귀한 참다랑어가 우리 바다에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이 참치캔에 들어있는 다랑어는요, 이 다랑어 어획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흔한 종류인 가다랑어라는 사실 오늘 알려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뉴스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참다랑어 소식 만나볼 텐데요. 지난해 8월 독도 주변 해역에 어린 다랑어류가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도 태평양 참다랑어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어린 다랑어류가 채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날개다랑어, 백다랑어, 가다랑어의 알과 어린 물고기 분포는 확인된 적이 있지만 우리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가 제주도 주변 해역에 채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주 주변 해역의 경우 조사 해역이 넓고 분석 시료의 수가 많아 최근에야 분석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수가원은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가 이 독도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참다랑어 산란장 및 성육장 연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다랑어계의 귀하 신분 참다랑어 우리 바다에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얘들아, 자주 놀러와.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수사과학원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제9회 해양수산정보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뿌이뿌이뿌이. 이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식어장 빈산소수괴 발생 예측 시스템인데요. 이 빈산소수괴는 산소량이 적은 물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하잖아요. 이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은 물덩어리가 바로 빈산소수괴인 건데요. 양식생물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다에 소리 없는 불청객이라고 불립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불청객이 언제 오는지 또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이 피해에 대한 조기 대응이 가능하겠죠. 바로 이런 점을 높이 평가받아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수가원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식어장 빈산소수괴 발생 예측 시스템 어떤 기술인지 좀 더 들여봐야겠죠. 이 빈산소수괴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 차이에 의해 바닷물 상층부와 저층부의 밀도 약층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바닷물이 섞이지 못해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저층의 용존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인데요. 주로 바닷물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내만에서 발생하여 양식생물의 폐사를 일으킵니다. 수가원은 그동안 피해 예방을 위해 14개소의 현장 관측기를 설치하고 발생 현황을 알려왔지만 이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답을 준 건 바로 인공지능. 주요 내만에 설치된 관측기로부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최소 이틀 전에 징후를 포착할 수 있고요. 예측 정확도는 60에서 70%에 이릅니다. 수가원은 향후 관측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예측 정확도를 80% 이상까지 상향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기술의 힘으로 수산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드넓은 바다 위에서 고래 자원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바다 공간을 어떻게 공유할지 답을 찾아가는 고래연구센터 김은호 연구사, 오늘 연구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은호입니다. 고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고래 음향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패시브 모드하고 액티브 모드 해서 이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고래 소리를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하고 녹음된 고래 소리를 통해서 고래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쯤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기초적인 생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액티브는 선박에 있는 큰 과학 어군 탐지기라고 하는 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고래가 먹는 먹이 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경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래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고래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제 저희가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근에는 수산물 수출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혼액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고래가 살고 있는 그런 생태계에 관한 이제 깊게는 그렇게까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를 나가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게 목시 조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수면에 반사되는 그런 빛들과 바람과 이 과정에 있어서 선박의 속도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고래가 도망가 버리면은 되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하고 싶긴 하지만은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고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조사 갔을 때 좀 대형 고래들을 많이 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많이 다 발견을 해줬거든요. 최근에는 상갱이에 대한 이제 생태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그 성과물을 내서 상갱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에서 이제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음향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결과물을 낼 수 있었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결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음향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제 모두들 생각하고 있고, 음향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래 생태에 대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근해 표면 수온은 대화퇴 24에서 25도, 울릉도 독도 24에서 26도, 대마도 25에서 27도, 제주도 26에서 28도, 이어도 27에서 29도, 가거초 25에서 27도, 어청도 25에서 27도 및 백령도 23에서 24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금주 연안 표면 수온은 동해 연안역에서 22도에서 23.5도, 남해 연안역에서 22도에서 27도, 서해 연안역에서 25도에서 26.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대형 선망어업은 제주도 주변 해역 및 남해 동부 해역에서 고등어,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어장 형성 전망됩니다. 멸치어업은 남해 중부 해역에 가입하는 멸치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인망어업은 제주도 거문도 간 해역 및 서해 중부 근해 해역에서 사로징어, 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동해구 외끄리 중형 저인망어업은 강원에서 경북 연안까지 동해안 전역에 걸쳐 기름가자 및 도루묵, 청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해 안강망어업은 서해 연안 해역 및 남해 중서부 해역에서 갈치, 병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오징어 체납기어업은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사로징어 어군이 북상해유하여 동해 중남부 해역을 중심으로 전 해역에 걸쳐 소규모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 어황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 속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8월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올여름은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연일 이어진 폭염, 이 바다를 덮친 고수온 현상 같은 이상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와닿았던 여름이었는데요. 곧 불어올 가을 바람이 이 열기를 좀 식혀주길 기대하면서
해피셜 뉴스는 9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